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19년도 행정사무와 감사에 관련한 증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는 소장님과 과장님 세 분이 함께 증언선서 후 소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국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순문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증인 권순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순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군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계자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조종구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조강렬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박동훈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김진호 내수면 담당입니다. 김정현 농기계 담당입니다. 권은경 작물환경 담당입니다. 최봉희 원예 담당입니다. 김수영 과수특작 담당입니다. 김병진 통일농업 담당입니다. 정윤섭 유통정책 담당입니다. 김선희 농식품 가공 담당입니다. 김병혜 축산 담당입니다. 홍원우 가축 방역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미래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385명을 지원하였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였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타 지역에서 가공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밭가문 선제적 대응으로
관정과 관수시설을 재발생 이전에 지원하였으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의 미생물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였고 귀농귀촌인 정착 맞춤형 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15명에 30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으로 강원도 공모사업에 3명이 최우수 농가로 선정되어 지원받았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선제적 대응으로 방역 취역 농가의 흑돼지 사호에 117마리를 수매하여 렌더링 처리하였고 거점 소독 세척 시설을 설치하여 관내에 출입하는 축산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으로 일선 부족으로 방치되는 토양개량제를 모두 살포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이상고온, 일조량 부족으로 농산물 품질 하락,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기상이변에 적극 대응하여 농가 피해 최소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 농림축산산업 금융지원 확대, 귀농귀촌 활력화 사업 7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78농가 385명을 지원하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10호, 상해치료, 입출국 지원, 어울림마당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청년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으로 17명에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빠른 기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 지원으로 마을 사무장 4명이 농촌체험 지도사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체험학습비 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11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농촌축제 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농촌체험 관광 홍보 지원,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12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관내 농어촌 민박 지정사업자 63개소에 3억 2천만 원을 개선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 마을 조성으로 다문화 농가 농업 기반 시설 지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 지원, 장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 지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사업 지원 14쪽입니다. 농촌노인 생활활력 실천 프로그램 지원,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운영비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농촌총각 결혼 지원,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1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 개선 사업 지원, 국토 정중앙 힐링푸드 육성 사업을 지원하여 레시피 개발과 희식회 이해 실시하였고 농한기에는 음식 조리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농가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로 2천 농가에 2억 3천만 원을,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10농가 6,900만 원을,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으로 46농가 1,7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풍요로운 어족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로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으로 뱀장어 등 4종 20만 2천 마리를 방류하였고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 내수면 어장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내륙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수면 어망 구입비 지원, 자율관리사업 육성,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어선 건조 및 선해기 지원. 20쪽입니다.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내수면 냉동 저장고 지원, 부선식 어구 작업장 설치 사업으로 21개소 2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촌 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어업인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과 자부담 미약부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였고, 향후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농기계 임대 3,568건, 농업기계 교육훈련 18회 96명,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 82개 마을, 조사료 임작업 42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면분소 신축은 국도비 확보로 부지 매입과 실시 설계 후 2020년 상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시설 개선 및 세차장 설치, 대형 농기계 구입, 주산지 일괄 기계화를 지원하여 농농에 불편 없이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농업지원과 서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 기반 구축 및 농업인 교육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으로 방산면 지역에 규산 등 188톤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양급 남면 지역에 공급하고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은 유기질 비료 4,286톤, 가축분 퇴비 7,088톤을 지원하였고 유기농업자재 공급 지원으로 유기농업자재 8종을 공급하였습니다. 제초제 없는 양구 만들기로 예초기, 제초매트, 공동작업단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 친환경 쌀 인공 가공 인프라 구축, 친환경 농업 시책사업 추진, 농업 전문교육 지원으로 농업인 대학 20회 280명,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2장목에 120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유기질 비료 공장 냄새 저감 대책 추진으로 미생물 살포장치 설치, 교반시설 수선, 악취 저감 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냄새 저감 시설 설치 및 교반시설 밀폐 공사와 출입문 설치로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활성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 시설 장비 지원,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지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농산물 우수관리 안정성 분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비교우의 고품질 과체류 생산 지원입니다. 지역 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 대일본 수출 전용 원예작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2020년 제2회 아스파라거스 아시아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농산물 수출산업 활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새소득 장목 시범재배 사업입니다. 새소득 장목을 발굴하여 종묘 및 자재비를 지원하였고 연작장애 해소 시설하우스 토양소독 시범으로 20농가 5.4헥타에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고 하우스 내 심토 파쇄 장비 지원 등
신규 토양 개선 사업을 모색하여 연작장의 피해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시설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사업, 소득 유망장목 육성사업. 31쪽입니다. 유망화의 생산지원, 노비닐 교체사업, 원예작물 소형 건조기 지원, 산지유통 저온저장 시설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설 장비를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상이변에 대응한 안전 영농 지원입니다. 이상고온 대비 시설 환경 개선, 이상고온 대응 시설 최소 온도 저감 기술 시범,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제 설치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127농가 165헥타를 지원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과수특작 산업 추진입니다. 양구 사과 향토사업단 육성사업, 북위 38 사과 명품화 사업, 사과 명품 과원 조성 사업, 과수 저온 저장 시설 지원. 34쪽입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과수 기후변화 대응 내재형 종합관리 시범 지원, 학교 급식용 소형사과 시범 재배, 고품질 과수 기상이변 예방시설 지원. 35쪽입니다.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시범, ICT 활용 무인급수 및 방제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지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36쪽입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사업,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사업 등 과수 특작 분야 환경에 맞는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년도에 제1회 사과축제를 기획하였으나 아프리카 대주열병으로 축제가 취소되어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반농업 직접지불제 27억 4,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반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금 6억 8,500만 원은 이행점검 완료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에 91.5헥타, 벼 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에 1,300헥타, 고품질 양구쌀 생산단지 조성에 300헥타, 청정양구 조기앱쌀 생산 지원은 24농가 216.9톤을 수매하고 포장재 5만 8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박가문 기반 조성입니다. 펀치볼 농업시험장 운영, 찰옥수수 칼라 패키지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 가공용 감자 종소 차액 지원사업. 41쪽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작곡산업 기반 조성사업, 가뭄 대비 농작물 안전생산 기반 구축, 밭가뭄 취약지역 소규모 관정개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 육통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유통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는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사과에 지원하고 수출 유망 업체 육성 지원사업, 수출 상품 강원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 향상 지원사업. 44쪽입니다. 분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지게차, 당근 세척기, 무 세척기를 지원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잔류농약 검사
75건을 지원하였고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업체의 노후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마케팅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 농특산물 공동연합 마케팅 지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농특산물 도매시장 출하 운송비 지원. 46쪽입니다. 양구 명품관 및 전자상거래 운영,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농식품 산업 활성화입니다. 시래기 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 공동 마케팅 지원, 해썹 컨설팅 지원, 농촌자원 복합화 지원 사업으로 가공시설, 기계시설,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으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4월 26일 준공하였고 가공창업 아카데미 기초반을 3기에 15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썹 인증을 8월 21일에 받았으며 제품 생산 가동을 10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곰치농가 육성 지원 사업으로 47농가에 종묘, 종자, 상토 등을 지원하였고 시래기 품질관리 지원 사업으로 포장재, 운반상자, 스팀기를 지원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고품질 한우 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한우 혈통 개량을 위하여 인공수정, 종축 등록 등을 지원하고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지원, 가축 재보험 지원,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위하여 농가교육, 홍보 마케팅, 시식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축산 스마트 조성, 한우 육질 향상을 위한 고품질 조사료 지원, 지자체 축협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중소가축 사육 기반 조성 및 경영 안정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지원,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52쪽입니다. 접경지역 양구 벌꿀 명품화 사업,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 개선, 경관 조성 및 민원수 조성 협력 구축으로 민북지역 국유림 관리소와 협력하여 민원수 4.9헥타 16,000주를 식재하였고 2020년에도 조림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양계농가 환경 개선으로 수분 조절제 200톤을 지원하였고 53쪽입니다.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사업으로 22호가 완료하였고 28호에 대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가축 방역 및 동물 보호입니다. 가축 질병 방역 거점 소독 시설을 9월 24일 준공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차단 방역 대비 소독 시설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지원, 소규모 농가 구제육 백신 접종 지원, 축산농가 토독약품 지원, 소 브루셀라 체열 보정비 지원. 55쪽입니다. 부제역 AI 방역 장비 구입 공동방재단 2개단을 운영하여 94호에 20회 소독을 실시하였고 소규모 농가 자율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동식 동력 소독기 20대를 지원하였고 방역시설 지원 사업, 양축농가 진료 서비스 지원. 56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추진, 유기동물 입양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축산 분뇨 및 악취 저감 지원입니다. 양돈단지 악취 저감 시설인 무악취 고속 액비 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고 가축 분뇨 시설 처리 시설 지원 사업,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치 지원,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양돈 농가 및 양계 농가에 발효 촉진제, 악취 저감제를 지원하였으며 58쪽입니다. 한우 농가 악취 저감제를 위하여 톡밥, 왕겨, 사료 첨가제를 공급하고 축사 악취 저감 미생물을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생산한 광합성균을 보급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및 축산물 안정성 강화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으로 호밀 종자회 3종을 공급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축산물 인력관리 지원, 위생 취약 산란계 농가 안정성 강화. 60쪽입니다. 동물복지형 강원축산 선진화 지원,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균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근혜 의원입니다. 보고서 29쪽에 보시면 새소득 작목 시범 재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새소득 작목 지원이 뭐 당연연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박기남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세소득 작목 그 시범 재배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올해 6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내년에도 지원이 추가로 좀 필요한 작목들은 1년 더 지원을 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작목을 뭐 1년 단위로 하는 거 아니면 뭐 3년 단위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애플 수박을 올해 시범적으로 다 재배했는데 올해 성공을 했으면 내년도에도 동일선에서 지원이 되는지. 저희가 이제 어쨌든 세소득 작목은 좀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가 시범 재배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로 끝나지 않고 작목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원하거나 또 뭐 단기가 필요한 것들은 단기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이제 처음 이 부분 처음 뭐 한 대 있고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한 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 지원가 소득인데 그 밭 농업 직접 지불제 이게 여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밭 농업 직접 지불제 보고서 37쪽이요. 네. 그 밭농업 직접 지불제는 올해 이제 제곱미터당 55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밭작물 전체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밭 고정이 이제 0.1에서 4헥타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논 이모작을 하는 경우에는 0.1헥타에서 30헥타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논 이모작은 가을에 호맥이라든가 이런 걸 뿌려가지고 봄에 뭐 고름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소 먹이용 이런 거로 나가는 겁니까? 네, 조사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타작물 재배하고 비슷한 거네요. 타작물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건 이제 논타작물이기 때문에 네,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는 경우에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밭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한 직불금입니다. 논 이모작에 대해서. 여기 논 이모작에 헥타르당 50만 원. 네. 논 이모작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만 가능하니까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논타작물은 이제 조사료 외에도 다른 작물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논에다가 조사료
그 재배를 하는 경우 논이모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행감 자료에 보시면 123번이요. 행감 자료. 이건 정책과 소방 같은데 농업기계직을 한 명을 이제 이번에 뽑았잖아요. 새로요. 네. 근데 어느 분야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지. 지금 농업기계직 신규 직원은 저희 지금 현재는 농업정책 담당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농기계 임대은행에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뽑는 목적은 농업기계직이 이제 농기계 임대은행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직원 부족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신규 직원이 지금 이제 농기계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 생활할 때 사실 필수적인 게 무슨 회계나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을 좀 우선 좀 배우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신규 교육도 안 갔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농업정책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농기계 임대은행에는 좀 업무 보신 분이 계장님 외에 없죠? 담당 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 좀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 그 직원이 그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우리 위원회 회의 자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지금 이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기계 부서에 그 직원이 배치되지 않아도 좀 뭐 운영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임기제하고 정식 그 기계직 공무원하고 차이점이 좀 있을 텐데요. 왜냐면 그 일이라든가 그 책임에 대해 관해서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임기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규직하고는 임기제 공무원은 말 그대로 이제 공무원법 적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래서 책임에 대한 부분은 다 있다고 제가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무기계약직이나 이제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약간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뭐 책임성이라든가 업무에 뭐 어떤 업무의 어떤 업무를 맡겨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제도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은행이요. 이 업무가 너무 산재해 있어가지고 동면 분석까지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각 지수도 좀 관리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이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년에 동면 분소를 이제 상반기에 이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좀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료나 또는 뭐 배송 관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분석을 하고 채용 문제도 그 부분을 분석 결과에 따라서 채용 문제나 배치 문제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가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운송비요. 11월 중 실적 취합하고 12월 운송비 지급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취합이 됐습니까 아직? 예,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좀 보시면 그 개통 출하로는 좀 빠짐없이 싹 좀 취합하셔가지고 12월에 운송비 지급하는데 이 대략 그 9억을 세우셨는데 군비 3억에 자부담 6억. 그런데 요 금액 가지고 운송비 지원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그 농협 개통 출하가 그 한 9억 정도로 그 운송비가 지금 나간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도매시장 개인 출하한 것까지 포함하면 3억까지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올해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보를 해갖고 그 저희 보조금 그 비율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예산 확보 좀 하셔가지고 3대 6에서 뭐 5대 5 정도나 뭐 6대 4 정도 지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협 지자체 협력 사업 중에 한우축산 기반 조성 사업이 있고
한우 송아지 지역거래 지원 이게 빠졌네요. 현감 자료에서 117, 요거 번호 117번 중에 그 지역 송아지를 지역에서 팔 경우 20만 원씩 지원되는 그 사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송아지 안정 출하 장려금을 좀 그 도당 20만 원씩 지원을 네. 좀 하고 있고요. 아, 네, 근데 그 현감 자료에는 좀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한우축산 기반 조성 이게 좀 축협하고 협력 사업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센터에서 일괄 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떤지.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우 기반 축산 사업은 그 행정에서 하기로 결정을 네. 좀 했고요. 그 축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과감하게 넘겨주고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에서 그 조합원들 상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민원 발생이 좀 너무 작고 그래서 민원 발생이 좀 많은 것들은 센터에서 직접 일괄 좀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농업정책과 질의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관제 재산의 담당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험포라든가 여러 가지 그 행정재산이 지금 행정재산의 구실을 다 했다. 아니면 필요가 없어졌다. 해서 그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이관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그 행정재산으로 지정됐던 거에 아직까지 행정재산으로 있는 겁니까? 그 관리에 대해서 뭐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제 재산 자체는 행정재산은 지금 각 과별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담당을 해서 우리 시스템에서 그 과에 해당 부서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업무 담당 분류가 돼 있고요. 저희 센터도 그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행정재산으로서의 뭐 용도가 뭐 어떤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러면 일반 재산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 결제를 하고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센터도 있거나 저희 가지고 있는 제 행정 재산에 대해서 그 용도가 폐지돼야 될 부분 저는 아직까지 검토 못했습니다. 네, 그걸 좀 검토해 주셔서 저 일반 재산으로 넘겨서 그 우리 관제계 담당, 재산 담당으로 용도 폐기된 건 넘겨서 인근 토지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거나 그 사용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게끔 그거 한번 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관심을 갖고 상당 부분 있어요. 이게 파악해 보면 그 용도가 그 다한 게 있다고 이렇게 하고 저 과장님들이 좀 파악하셔서 필요치 않은 거 불효불급한 것은 그 해제 절차를 좀 밟아서 일반 재산으로 좀 넘어가서 주변 그 토지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축협 그 무상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거 당초에 발생됐을 때 무상임대를 줬던 그 상황, 그 다음에 축협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행위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거, 그 다음에 적정한 시기에 그 우리 양구군에서 무상임대한 장비가 현장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답보되어 있던 상황, 그 다음에 작금의 상황 좀 순서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조사료 임대기계는 2016년 7월 11일부터 이제 축협에 저희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협에 무상임대를 준 관계가 됐고 축협에서는 한우장목회에 한우장목연합회에 이제 그 무상임대를 주면서 임대 계약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축협에서 구성한 조사료 작업단이 구성이 돼서 그렇게 쭉 진행이 돼 왔고 저희가
축협의 총 무상임대 계약권 2건으로 해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2건으로 해서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요 계약이 2019년 7월 10일까지 계약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조금, 간간히 민원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무상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계약기간 종료되면 반납을 받아서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 거를 검토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가 6월 달에 5월 말에 축협에 이제 임대 농기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납을 할 것을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했고 축협에서도 그 작업단이나 한호장목연합회에 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월 10일이 종료일인데 그 이후에 그 기계가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대표적으로는 그 작업단에서 그 조사료 작업단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금전적인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됐다, 많이 손해를 봤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 저희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오질 않고 총괄표만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계약기간 종료를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계속 조사료 이제 작업 농기계가 반납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7월 23일부터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료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관내에 이제 기계가 없고 조사료 농가들은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7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이제 농기계를 좀 임대를 해왔습니다. 중고 기계를 좀 임대를 하고 저희가 예산에 있던 옥수수 베일러도 또 중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옥수수 나름대로, 초파기는 초파기 나름대로 작업을 해서 10월 말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2,574로를 작업을 했고 한 그 수입이 7,700여만 원이 이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조사료를 심었던 농가가 저희가 이제 작업에 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작업 인력도 그렇고 능률도 또 그렇고 그래서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은 사실 그 심었던 조사료를 그냥 갈아엎기도 하는 농가도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이쪽 저쪽 뛰다 보니까 같이 뛰다 보니까 벼 작업도 사실 좀 일부 예년에 비해서 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축협에서 한호장목연합회 쪽하고 작업단 쪽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해서 농기계를 반납을 이제 명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11월 7일 날 농기계가 반납됐습니다. 반납이 됐고 저희가 그 농기계를 이제 그 농기계 그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와 저희 정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같이 종합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부품이라든가 가동, 운전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부품이 뭐 없다거나 이런 건 없었고 가동에 큰 문제가 없어서 반납은 이제 제대로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 지금 저희가 이제 반납이 안 된 이후에 축협에 이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서 임대료, 농기계 임대료 산정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예고를 했었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그 금액을 임대료 산출을 위해서 농기계 감정평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나름 대처를 잘 하셨다고 일단 좋은 평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그러나 의회에서 현감에서 지적해야 될 사항은 양구에서 자주식 베일러를 2대를 사서 축협에 무상으로 임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뭐 적자를 받니 신뢰성이 없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야 될 일이 아니다. 본인의 생각에. 두 번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사용자들 우리 저기 축산인 사용자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임대가 되지 아니하고 벌써 5월달, 4월달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됐는데 7월 10일 날 양구군의 농기계를 즉시 반납받지 아니한 사항은 이건 공권력이 부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직무유기거나 나태했다라고 볼 수 없다. 강력하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과장이나 담당자한테 심히 유감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임대비 산정을 하면서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비를 썼는데 지금 여기 농업정책과의 3건에 3천만 원, 3천만, 16만 2천 원 정도가 있는데 이 안에 있습니까? 그 예산이? 그 예산의 일부는 지금 들어가 있고 아직 이제 임대료 아직 집행을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재고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7,700만 원이 뭐 2,574로를 만들어서 7,700만 원의 돈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건 이게 다 지금 그쪽 임대료를 차치하고도 또 모자랍니까? 농업 경쟁 재고 사업비를 쓴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회계상 조사료 임작업을 해주면 그 조사료를 심은 농가로부터 한 롤당 3만 원씩 이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징수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바로 임대료로 농기계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입은 수입대로 수입 처리하고 저희가 임대료는 지출 예산 과목에서 그러니까 지출분은 따로 지출합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574롤에 대한 7,7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이제 거의 한 98% 정도 이제 수납이 거의 이루어져서 군 금고로 입금이 처리가 될 거고요. 이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지출이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의회에서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어떤 조례나 이런 거에서 언론적인 얘기만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하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나중에 타용도 유용이나 그렇죠? 예산에 또 배임 문제까지 되면 이게 갚았네 뭐 벌었네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나마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주민들 때문에 주민들 어떤 민원 대책으로 해서 급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절차나 요식은 좀 진행시켜 줘야 되고 미리 알려줘야 되고 또 이런 급조된 사업들은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회계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건 좀 의회나 최소한 아니면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원한테도 이게 우리한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좀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게 이게 지금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민원 대책을 시급하기 위해서 급조된 사업인데 큰 말썽은 없었다라고 해서 잘 끝났으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과장님께서 좀 난처한 입장을 당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사방에 좀 시건장실 좀 잘하고 안정되게 좀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엔 무상 임대된 장비, 매덕 상당히 하는 무상 임대된 장비가 우리 군에 귀속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변제금이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 그 답변해 주시면. 임대료와 수입액 차이가 아닌, 무상 임대된 장비가 2019년 예. 7월 10일에 예. 계약이 끝나서 11일 날에 우리 양구군청의 농기계 임대 창고에 귀속이 되거나 귀환이 돼야 되는데 한동안 그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행위를 못하고 그냥 방치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없냐 그지? 저희가
그 장비가 반납되지 않아서 7월 11일 날 바로 저희가 축협에 공문을 1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서 이제 지금 무상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산정된 임대료를 부과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임대료를 산출하려면 농기계 가격이 좀 산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놨는데 그게 오늘 내일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일일 대가표가 나올 것이고, 네. 거기다가 일수를 곱해서 그 금액이 나오겠죠. 자, 이거 그런데 지금 뭐 2, 3천만 원은 좋게 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고지를 어디다 할 생각입니까? 저희는 축협에 합니다. 축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게 계약서를 보니까 춘천 축협하고 했단 말이죠. 양주 지점하고 한 게 아니고. 아,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처음에 이게 계약이 2번 이루어졌습니다. 2번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마 약간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건의 계약은 춘천 축협 본점이라 그러나 본점하고 이루어졌고 한 건은 양구 지점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공문을 보낸 부분도 각각 보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임대료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계통이라고는 하지만 지점과 본점은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보냈고 그 축협에서 소송한 것도 본점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소송을 이루어져 왔고요. 저희가 그 부분 나중에 임대료 산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릴게요. 본의원 생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분명히 행정적 조치는 진구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진구까지 가야 되는데, 축협인들의 그런 어떤 그런 의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좀 열악한 양구 축협 지점에 대한 그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걸 굳이 또 받아서 뭐 이런 쪽에 일을 또 돈을 세수에다 집어넣는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하여간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진구에 대한 어떤 유예라든가 아니면 면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의회랑 좀 사전에 좀 얘기를 좀 하셔서 임의대로 좀 결정하지 마시고 이걸 굳이 꼭 진구해서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억압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전제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에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센터는 농협과 축산에 어떤 발맞춰서 이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뭐 또 법적인 문제 또 의회의 어떤 문제 이런 거를 생각해서 전호자와 와가지고 계속 진구를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진구의 유예라든가 진구의 면제라든가 이런 판단이 현명하게 잘 서주면 의회 사전에 좀 연락 좀 주셔서 의견을 같이 나누는 쪽으로 해서 이것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굳이 행정대로 굳이 또 진구를 꼭 해야 된다는 그 강박은 갖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사전에 좀 말씀드려요. 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만큼의 일벌백계의 어떤 그런 조치는 취해놔야 되겠죠. 예.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낚시터를 하다가 꽤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낚시터 받침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자대를 한 9천만 원어치 정도 사와서 문제가 됐고, 지금 낚시대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낚시터는. 그 자재들은 9천만 원 정도 사온 자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좌대는 제가 이제 내용을 잘 모르고 왔는데 저희가 업계 쪽에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 이미 환수 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는 업계에서 축양시설 등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변제가 됐고, 네. 그 기입 들어와 있던 물건은 반납이나 할 수 없으니까 예. 그 용도를 지금 다른 어촌계 사람들이 어촌계에서, 쓰고 예. 있다. 예. 그 얘기입니까? 예, 예. 지금 그 낚시터를 만들고자 했던 부지 있죠. 동수리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 지금 관리 주체를 아직까지도 지금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저기 기획실에서 그 일괄되게 그 습지에 대한 거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방치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따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이제 저도 가서 봤는데 그 시설이 지금 이제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혐오스럽거나 하진 않은 상태인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시설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4, 5년 됐는데 이제서 검토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아니면 좀 의견을 좀 내서 저기 어디야 기획실에 좀 갖고 가라 그러든가. 지금 그 치어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좀 확대해갖고 치어 생산이나 어떤 그 어족 자원에 좀 쓰고 싶어 하는 것도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또 공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좋은 위치의 땅을 그런 뭐 사업에 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치어 생산을 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뭐 관광을 할 수 있는 뭐 성어들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을 만들든가 정한되면 강원도 내수면에다가 어떤 시험포 성격의 어떤 그 사람들이 좀 투자해서 거기다 시험포 성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유치를 해보든가 좀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데 너무 방치해 놓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보면 지금 과장님 생각엔 풀이나 좀 있고 물 조금 짜작되고 안에 데크레도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그래도 보긴 괜찮다라고 하는데 군 행정 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는데 그걸 방치해 놓고 그 전에 사업에 튼 게 맞다 그러면 그건 참 무책임한 말씀이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 낚시터 사업을 이제 군에서 진행을 하다가 사실 중단이 돼서 문제도 많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지역 자체가 아마 이제 환경적으로 좀 규제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지역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해서 반드시 내수면 쪽에만 좀 어떤 활용 방안을 강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공개적으로 한번 좀 이분들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가 활용하는데 전혀 가치가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시켜가지고 일반 재산으로 넘기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지금 예산 투입이 많이 돼갖고 전석 쌓기라든가 뭐 안에 여러 가지 그 재반적인 공사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게 현재 물론 불용 처리되면 아무 의미도 없겠지만 지금 그다음에 그 양쪽에 있는 땅 가운 일단의 토지에 지금 치어를 생산하는 그 시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사업 구성을 하려면은 결국엔 그 치어라고 하는 게 컨셉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텐데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좀 강구를 해서 또 양구가 그 학생 아이들이 요즘 우리 때처럼 그 소풍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요즘 유치원이나 이런데 그 소풍 개념이 어떤 그 공원 같은 거 거기 위치도 좋고 또 치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렇게 방치해두고 있으면요. 그게 왜 이런 말씀이냐면 결국엔 농업기술센터에서 행했던 일에 그 말미가 된단 말이지. 계속 그죠. 그게 그 사업의 말미니까 빨리 그걸 차치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업을 좀 해서 거기가 예전에 그 오래전에 낚시터 했던 데고 다
사업이 구상이 잘못되고 여기에 연루된 직원들은 재판까지 받았고 이런 거를 빨리 해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받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축협에서 우리 사업하고 매칭 펀드 하는 거 있죠? 협력 사업 협력 사업 하는 거. 이거는 축협이라고 하는 데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와 협력하라고 주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축협에, 철원, 하천, 양구, 춘천 이 축협에서 발생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축산권. 도지칩의 그 축구 협력 사업으로 저희 동수사과는 한옥 고품질 육성 사업이라든가 혈통 사업 같은 거는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협 예산이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크진 않지만 부담률이 적어서 이제 군비 부담률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예산이 축협에서 발생된 여신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여기서 발생된 이윤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지 같이 협력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된 돈을 집행만 하는 건지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중앙에서 배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그 축협에서 발생된 경제적 수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 협력 사업 할 때 투자되는 그 부분은 한 10% 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과장님께서 총사업비 대비 축협의 부담률이 적어 군비 부담률이 가중된다라고 적시해 놓으셨는데 최소한 이걸 쓰실 정도면 지금 축협의 어떤 내부적인 여력이나 이걸 좀 적시하고 있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살림이 이 정도 되는지. 춘천 철원 축협에서는 양구에만 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골고루 배분하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충청 명품관 좀 머리 아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명품관 임대 해지에 따라서 발생된 일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는 그냥 과장님께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이 명품관을 이제 해체한다, 없앤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본의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명도 소송이 진행될 걸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을 본의원이 한 걸 기억하시죠? 예. 근데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왔어요. 또 지금 올 초소부터 여지껏 아마 지금 어느 예산인지 몰라도 하여간 철도 거기다가 임대료를 지급했을 거고 얼마를 지급했죠? 현재 2천만 원 정도. 연 그때 2,800이었었나요? 임대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 가면 금년도 1월 2월까지 김진욱 씨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줘갖고 저희가 10개월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 한 2,300 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그 여자분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압류도 하고 카드 매출 대금에 대한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법에서 어떤 행정적 조치가 내리든가 판결이 나야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10월 중순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요. 거기에 따른 김진욱 씨가 변론을 하고 그럼 내년도 한 2, 3월 정도면 1차 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욱이라는 여자분의 주문은 뭐예요? 재판의 주문은? 김진욱 씨는 초기 투자비 인테리어비라든가 그런 영업 손실에 대한 9천만 원을 이제 보상해달라는 게 가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론은 뭡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김진욱 씨하고 협약할 당시에 초기 투자비는 줄 수 없다는 명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발생된 게 우리 군에서 처음에 그분을 계약을 하고 임대를 줬을 때 양구에 있는 명품의 물건을 농산물을 좀 판매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죠 처음에 시작은.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위 얘기해서 자꾸 이렇게 재판이나 이런 데서 좀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이
그분이 파는 게 좀 소홀치 않고 좀 소래가 많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춘천권역을 다 양구에서 나가는 물건을 그쪽에서 독점해서 팔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무슨 뭐 식품, 뭐 식사할 수 있는 뭐 요식 이런 사업의 허가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도 우리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해줬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그러는 과정에서 2,800의 임대료 총 임대료 중에 너희도 한 800 내라 이렇게 됐을 것이고 이게 재판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그 전에도 이거 그렇게 좀 조심해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하라 그랬을 때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1년만 더 연장했으면 상당히 좀 괜찮았지 않았나 또 싶고. 지금 하천에 있는 그 일부 동료 의원 아는 의원님들은 언제 나가냐 그래요. 아주 그 사람들은 이 명품관 거기 하나 하천 명품관 하나 갖는 게 그렇게 또 소원인가 보더라고. 우리는 나도 본 의원도 역시도 거기 참 그거 이렇게 장사를 하고 뭘 하고 이유를 내기 그거 말고 한 2,800만 원 들여서 춘천에 있는 그 역에 위치에 우리 양구 명품관, 뭐 양구 군민 뭐 사랑 쉼터, 뭐 자판기 커피라도 빼먹고 이렇게 있는 거, 그 정도의 시설은 임대료 대비해서 그 값을 충분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게 왜 명품관 쪽으로 왔는지 관광 쪽으로 갔으면 그렇게 영위가 됐을 텐데 농업기술센터 명품업 쪽에다 이걸 덜렁 던져놓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고추장도 팔아야 되고 된장도 팔아야 되고 곰치도 이렇게 컨셉이 가다 보니까 지금 자꾸만 상황이 왔어요.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있지 않고 문화체육과나 무슨 이 관광이나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다고 치면 지금 열차 하나 거기다가 명시해 놓고 5천만 원씩 주는 것보다 이게 엄청 이득이라니까요. 엄청 또 실용성도 있고. 근데 이 컨셉이 애초부터 잘못 엮여져서 지금 우리 조 과장님께서 자금의 상황까지 왔는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니까 참 잘 대처하시고 그렇다고 또 우리 입장도 그렇고 또 김준옥 씨에 대해서도 좀 배려할 건 배려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전대 행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전대행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대 행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철도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또 제3자한테 일부분을 임대료를 요구하면 전대 행위가 될 텐데 그 전대 행위는 전대행위는 재판에서는- 고려일과 우리의 관계지 또 김진옥과의 관계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양국은 적당 걷어갖고 10,000평 얻어서 5,000평 남한테 주면 전대행인데 그 똑같은 얘기죠. 아마 이게 유불리가 우리한테로 돼 있어서 그럴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과장님. 그 후공리 지금 유기질 비료 담당하시죠? 네. 거기죠? 네. 지금 이게 뭐 특정한 그 저해 요인이 있어서 지금 무슨 제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료 품질 검사 때 적발돼 갖고 지금 그 국비 사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유기질 비료 공장 주인이 누구죠? 저입니다. 양구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양국 군수죠.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품질 관리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임대를 주고 임대비를 받아요? 아니 지금 이제 임대 형식은 아니고요. 네. 품질 검사는 정기적으로 지금 비료 판매업 등록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양구군청이 재산으로 갖고 있는 후공리에 있는 유기질 비료 공장이 특정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관제 재산이 운영을 하면 무상임대냐? 지금 이런 걸 여쭙는 거예요. 무상임대냐? 아니면 임대료를 받냐? 지금은 그 공식적으로 임대 계약이 체결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시범 운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올해 그 문제만 없었으면 아마 여름쯤에 임대를 조금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그 어쨌든 그 비료 품질 검사에서 적발도 돼서 지금 그 운영하시고 계신 분이 좀 어려워진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기가 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기존에 있던 악취 저감 시설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개선되는 대로 임대료에 관한 문제도 해결을 볼 생각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장 양구군에서 명의를 소유하고 양구군수의 명의를 소유하고 있는 유기질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기준에 오바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 적발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군의 어떤 그런 그걸로 봐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사업자가만 좀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임대를 줘서 사업권이 그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무상 임대를 줬다라고 하는 뭐가 있든가 그런 공부가 남아 있든가 좀 이래야 되는데 유기질 비료 공장은 양구군청에서 갖고 있고 그 주인은 양구군수의 시설물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해서 운영하는지 모르는 특정인이 운영을 하다가 그 생산된 양구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만드는 이런 시설물의 물건이 잘못돼서 관계기관에 적발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걸 그냥 강건너 불구경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냐 이 센터에서는요. 이걸 어떤 식으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뭐 과장님께서도 뭐 지금 그 자리에 가서 계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 문제를 좀 능동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은 지금 이런 적발돼 갖고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도 적발된 물건에 대해서는 국비나 이런 보조금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영업에 또 문제가 있을 거고 또 나름 또 투자한 게 있으니까 주저하지 않을 거고 나가시오라고 권고해도 안 나갈 거고 그렇게도 못할 거고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들이 좀 보면 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나가는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우리 최계자 과장님이 좀 손을 분명히 하셔서 계약이냐 임대냐 아니면 그쪽으로 양도 양수냐 아주 줘버리고 말든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 농업기술센터의 최계자 과장님께서 감시하고 적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덜렁 이런 걸 맞아놓고 앉아서 있으니 참 이게 난감해요. 자 이만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준 의원입니다. 그 올해 일본하고 외교 관계가 좀 아주 악화되어 갖고 일본 수출 우리 군 농산물 일본 수출이 좀 타격이 입지 않았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력 농산물 품목은 그 아스파라거스하고 파프리카, 그다음에 사과가 작년도에 이제 수출이 됐는데 올해는 그 아스파라거스하고 파프리카가 수출이 됐습니다. 작년도하고 그 물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행이군요. 시시각각으로 자꾸 변하고 있는 그 외교 관계가 심히 걱정되니까 앞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과 그 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농축협과 우리 군 매치 사업이 금액이 좀 적은 것 같고 가지수도 몇 종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협력사업은 그 유통축산부서뿐만 아니라 농업지원과 또 그 정책과에서도 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축협이라든가 또 농협에서도 그 경제적 수익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만 그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비율만큼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를 농협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 본 의원도 그 문제는 알고 있고요.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저 행정과 축협이 농축협이 공동 참여해야 농업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2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본 의원이 전년에도 주문했었는데 몇 프로나 올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이 금년도의 당초 예산이 한 280억 정도 넘었고요. 내년도 예산이 한 304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10%가 증가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본 결과 10% 미만에서 계속 전년, 올해, 내년 예산도 겉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본 의원이 오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협을 담당하시는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발굴하셔서 농업인들이 안정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안 되겠지만 그 후에도 꼭 한 20%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조정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 명품관 여기 양구 들어올 거예요. 명품관이 리모델링 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올 초에도 뭐 일부 조금 했습니다. 예. 네. 거기에 이렇게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 시설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저장고 시설은 그 명품관 저기 바깥쪽에 한 예. 5평 정도 규모로 5평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도요? 예, 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더구나 또 사과나 이런 그런 제품은 좀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사과라든가 뭐 그런 그 원물을 오래 보관하면 또 그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농가한테 주문을 받아서 한 며칠만 보관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그 품질 관리에는 좋은데 여기가 단체 관광도 좀 잘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외부에서 이제 단체 관광을 오셨을 때 한번 모시고 갔었는데 사과가 없는 거예요. 예,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다 그분들이 사가고 싶어도 못 사가고 또 아스파라거스인가 그것도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못 사가고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요가 많은 그 시기에는 좀 더 농산물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 품질 때문에 저장고 설치는 어렵고 바로바로 하기에는 참 그것도 애매하고 저도 바로 전화를 해서 가져오라고 농가에 직접 전화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그 단체 관광객들이 일정표에 따라서 그 기다려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같은 거를 좀 하면서 그런 보완점을 좀 챙겨주시고요. 챙겨주시면서 그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여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규남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9년도 보건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경희, 보건소장 오경희,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오경희.
보건소장 오경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남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김경희 통합건강증진 담당입니다. 김미옥 예방의학 담당입니다. 신명자 진료지원 담당입니다. 권용덕 감염병 관리 담당입니다. 조인숙 치매 예방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 업무 실적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보고 순서, 목표와 방향,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강원도 보건사업 발전대회에서 2019년도 전체 보건사업 평가 결과 종합 3위로 기관상을 수상하고 자살 예방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최우수로 표창과 상금 500만 원을 수상합니다.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조례를 9월 30일 제정 완료하였고 12월 준공 예정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중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탁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개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난은 중앙부처 및 강원도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합니다. 6쪽 치매안심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12월 20일 치매안심센터 완공 및 개소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센터가 개소되면 보다 체계적인 치매 예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분만치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입니다. 병원과 산부인과 건물 간의 연결 통로와 보건복지부의 지적사항인 시설 보완 등을 12월 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12월 중에 개원 예정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요즘 지속적으로 저희가 병원에 지금 행정지도와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개원은 좀 어려운 실정으로 내년도 1월 말경에 개원 예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우리 군 응급의료기관이 양구성시병원에 11억 3,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월 말 현재 응급실 운영 실적은 1,785명이 되겠습니다. 진료 환경 개선으로 국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발굴, 집중 치료비 지원, 응급산모 안심 스테이 등을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 임산부를 관리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방산면 보건지소의 어르신 한방진료 지원 확대입니다. 방산면 거동불편 주민 12명에 대해서 주의의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의료 취약계층 및 경로당을 개별 방문하여 맞춤형 진료와 뇌건강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사업입니다. 무료 예방접종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를 9월 30일 개정 완료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통보 즉시 약품을 구입하여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원격지 의료기관인 강원도 재활병원 의사와 양구군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면 진료가 27명, 가정방문이 303회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재활이 필요한 거동불편자의 보건기관 내소 시에는 양구군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을 지원받아서 17명에 대해서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3쪽 도란도란 행복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자살 없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며 양구비 선정되어 사업설명회, 운영위원회, 마흔검진 1816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어르신 낙상 예방을 위한 한방침대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 15쪽 주사바늘 안전처리 사업, 16쪽 응급후송 차량 음압장비 장착 사업은 기설치 완료하였기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상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연중 운영 322개소에 31,451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 건강걷기대회 개최, 건강행태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올해는 특히 직장인 1일 만보걷기 운동 212명 참여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1개소에 90여 3,15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상을 수상하였고 12월 17일에는 하반기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 등록관리, 민군간 합동점검, 금연교육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태양강 LED 금연사업 안내 표지판은 26개소를 포함하여 누계 4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금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임신부 영유아 건강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대상자 관리 539가구에 839명을 실시하였으며 보충 영양식품을 월 2회 공급하였고 영양교육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 158명, 다산가구 지원 사업으로 출산 장려금과 건강보험 가입, 진료비 지원 등 2,721명, 임산부 영유아 관리 사업으로 331명에 1억 88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기념 양구백자 태양아리 보급과 유축기 수유통도 지원하였습니다. 양국은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확대 운영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 의원 간담회 시 기입 보고 드렸으며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취약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신규 등록 가구 183가구를 포함해서 전체 687가구에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2,84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주거 환경 개선, 미용 등 557건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33건에 2,899만 9천 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명에 345건, 1,100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암 검진 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국가암 및 저소득층 검진 사업입니다. 6종의 국가암 조기 검진을 4,392명을 실시하였고 750명의 저소득층 검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암 환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 체계 마련으로 첫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재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046명,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으로 16,464명, 응급실 기반 구축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수상 현황으로 지난 10월 10일에는 양국은 리장연합회 이명호 회장께서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상을 수상하였고 양국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 등록관리 및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울러서 고혈압 당뇨 교실에서 강의와 조리 교육을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교실 확대 운영과 의료기관 연계 등을 추진해서 나가겠습니다. 26쪽 세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및 지혈재활사업, 27쪽에 네 번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28쪽 다섯 번째 1차 보건 의료 활성화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치과 의원 5개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65명을 시술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술질, 불소도포 사업 등으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입니다. 현재 41개소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계절별 운영 경로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4월 9일날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7일에는 하반기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더 많은 경로당이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주민 및 치매 예방 관리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 치매 조기 검진 2,005건, 원격 진료 291건, 약제비 지원 등 치매 관련 사업으로 1,712명 등을 실시하였고 맞춤형 건강관리, 맞춤형 가정방문 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현재 동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 치매 안심센터가 개소되면 쉼터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2쪽 네 번째 보건진료소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3개 보건진료소에서 워킹 테라피, 농업인 허리 근력 운동, 힐링 두뇌 및 실버 요가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실에는 안마의자와 공기청정기 등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33쪽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8개소가 운영 중이며 혈압 및 혈당, 영양 전송 등 41,438회를 실시하였고 곰치축제 등 축제 연계 홍보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자연치유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 시설 운영 및 시설 운영 사역 수의 허가 대상자를 온비대 입찰 공고 실시하여 9월 11일 NNN의 성명진 대표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이템 다변화 및 시설 준비 등으로 내년도 1월 개소 예정입니다. 테라피하우스의 콤비메드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5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강화입니다. 첫 번째 급성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단체 생활의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및 어린이집 70개소에 실내 살균 소독을 56개 45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피제 및 살충제를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15,728개를 지원하였고 예방접종도 1,8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9월 25일에는 강원도 생물테러 대비 대응 훈련을 양구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결핵검진 3,869명, 한센병 진료, 성매개 감염병 무료검진 1,214명, 기생충 검진 등을 실시하였고 각종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7쪽 의학업소 관리입니다. 의학업소 등 66개소, 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단체 헌혈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의학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취약시 의료 지원 시범 사업이 대해서 사업 성과 또 대상 주민들의 호응도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재활 ICT 활용 원격 협진 사업은 주로 강원도 재활병원과 환자들 간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보건소 저희 ICT 팀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요. 예, 보통 현재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태블릿 PC를 지참을 해서 병원 각 가정 방문할 때 그걸 지참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월일에 원격 진료 시 발급되는 처방전에 의해서 물리치료 및 간호 등을 치료하는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원격 진료는 월 1회 보건기관이나 보건지소 각 가정에서 이용을 하고 진료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의사는 강원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양구군에 오셔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ICT 활용 협진 사업이 그렇게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금 대상자를 지금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못 오시는 환자들에 대해서 각 가정별로 가서 가정 방문을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 환자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성과로서는 저희가 이제 원격 진료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법적으로도 다 지금 풀려진 상태고 또 더군다나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독특한 매체를 활용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의료 혜택, 보다 좀 체계적인 의료 혜택이 환자들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방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원격 진료라는 게 지금 여쭙고 싶은 게 약세 처방까지도 가능합니까?
약제 처방은 오시면은 지금 보통 이제 보건소 쪽에서 많이 지금 그 오셔서 지금 받으실 때 월일회 정도 그 원격 진료 받으실 때 들어오셔서 많이 받으시고, 지금 처방전은 간호나 이제 물리치료 쪽으로 그 각 가정 방문할 때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제 처방은 어떤 특정한 곳에 가야지만 가능하고 그 그것은 상황이 지금 대면 진료나 이런 쪽이 이루어져서 저기 처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사업으로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국에 하지 않고 지금 특정한 곳만 한다. 네, 강원도에서는 6개소 정도 지금 6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표지자에 대해서 지금 호응도도 상당하고 그 신뢰성도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좀 가격이 비싸다. 56,000원에 대해서 진료비 1,100원이 가격이 비싸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산정된 56,810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약조 그 진단을 하는 그 시료약의 가격입니까? 이것은 순전히 그 암표지자 검사 시약값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게 진료비는 별도로 지금 산정되어 원 가격이에요? 네. 진료비 어쨌든 수순 저거겠지만 이 원 구입 가격 원 가격이냐 이거지. 네. 아, 약제비 원가. 예, 원가죠. 네. 이게 좀 부담을 좀 많이 느껴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지금 올해도 지금 뭐 11월까지인가로 종결됐는데 지금 60분, 남자분 24분, 여자분 36분이 했는데 이거를 지금 좀 가격을 좀 우리 지원금을 좀 더 만들어서라도 우리 군비를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하고, 첫 번째는 가격이 인하로 인해서 좀 여러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1년 동안 60분 또 1년 남아 70분 정도 했다고 치면 지금 이 장비가 상당히 고가인데 이 효율성이 아주 떨어져요. 지금 이 장비값이 얼마죠? 구입가가 그때? 의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가는 지금 3억. 그러니까 3억짜리 장비를 사다 놓고 이게 지금 뭐 약값 시료약 검사에 필요한 시료액의 그 정액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에 한 60, 70명 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참 이 3억짜리 장비가 60명을 1년에 한다는 것은 또 이게 지금 뭐 100명, 200명 돼도 업무 부하가 걸립니까? 우리 담당자분께서 많이 하신다 그래서 업무 부하가 걸리는지. 지금 현재 저희 임상병리실에 담당 계장을 제외하고 병리사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세입 현황 자체가 이제 60명이고요.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실적이 건수로는 3,983건이고 이것은 65세 이상은 조례위에서 지금 전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무료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983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암표지자 검사를 1년에 양구군에서 3,983분이 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남녀 계가 494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당 이제 남자 여자 검사를 받아야 될 항목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이게 업무 부하는 안 걸립니까? 이렇게 400명씩, 거의 500명 가까이 1년 동안 해도 이 장비에 대한 어떤 그런 피곤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여기에는 부담이 없어요? 예.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쓸 수 있게끔 아마 세수 확보에 좀 노력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예상기하고 얘기를 해서 네. 최소한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좀 가격을 좀 우리 군비를 좀 지원을 해주면 이거 건강에 대한 거고, 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요. 양구보건소에서 암표지자를 해주는 게 신뢰성도 상당히 높다고 이게. 네. 그래서 믿을만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네, 걱정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제 이번 달이면 준공이 되죠. 네, 12월 18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산모가 없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닌데
시설이 안 좋다는 얘기는 책임져야 될 일이죠. 이제 산모가 없는 건 이건 뭐 나라님도 뭐 안 되는 거니까 책임질 일이 없는데 혹시나 시설이나 새로 만든 시설에 어떤 거로 여러 가지 제반적인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좀 시설이 안 돼서 좀 좋지 않아서 거기를 못 가겠다라는 말은 듣지 않게끔 좀 마지막까지도 그 세부적으로 면밀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현재 그 계속 지금 거의 매일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저희가 그 신축하면서 가보고 있는데 안에 겉에 외부라든지 그런 장비는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 안에 내부 집기를 지금 그 들여놓는데 그 집기를 지금 최선의 좀 여러 그 임산부나 이런 분들의 그 의견을 지금 많이 듣고 또 아이 낳으신 분 아이 낳고서의 어떤 불편했던 거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지금 듣고 그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모니터링 좀 해서 저기 여러 가지 좀 빠짐이 없이 좀 챙겨주시고 또 사후에도 유지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좀 지도가 또 이건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준 의원입니다. 그 치유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좀 바랍니다. 네, 조도준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센터는 그 보고서에 지금 2015년 1월까지 저희가 그 건축을 졌고요. 그 올해 9월 달에 저희가 그 국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입찰, 그 온비대 입찰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NNN에 그 성명진 대표가 그 선정이 되었고, 그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이라든지 아이템의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그 장비 시설을 좀 보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주 저 양구에 아주 한 6, 70억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아주 비어 있는 걸 보고 그 전에 계셨던 분들도 많은 불만을 갖고 본 의원도 이제 한번 끌려가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오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 비어 있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나는 이 지금 들어오신 계약하신 분들이 아주 구세주 같습니다. 그분들이 또 돈을 못 벌고 양구에 정착을 못 하고 또 싫은 소리 하면서 나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 행정이나 우리 양구군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담당이신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그 많은 도움이나 이런 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올해 보니까 또 뭐 수리하냐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유림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양구군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최고 이렇게 지금 18개 시군에서도 비교해 보면은 이 평균 이하인데 이 향후 출산 장려 지원 사업 확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운영권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19일에 그 의원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현재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일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전 조례에서는 둘째아부터 그 출산 장려금이 지원이 됐는데 이번 조례는 첫째아부터 지원이 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첫째아서부터 100만 원씩,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씩 이렇게끔 그 지급될 수 있게끔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축하 선물로 저희가 그 기존에 그 보급했던 거 외에 이제 신생아 아기띠 같은 거를 추가 보급해 하고자 지금 본 예산에 반영을 하였고요. 특히 그 집행 그 군청에서 아마 그 전남 고흥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전국 최초로 아마 그 인구정책과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벤치마킹 결과를 좀 저희가 지금 받았는데
거기서 우선 저희가 그 도입을 해서 그 접목할 수 있는 양국은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접목을 해서 발굴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출산 장려금이 금액이 얼마죠? 둘째가 50만 원, 셋째가 100만 원, 첫째 아이는 없습니다. 첫째 아이는 없고요. 네. 아마 이렇게 출산 장려금이 없고 이렇게 저조한 지역은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양구가 가장 적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대도시도 보통 60만 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인구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출생아 정책도 장려 정책도 좀 더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첫째 아이서부터 이제는 네, 100만 첫째가 원씩으로요. 100만 원, 둘째가 네. 100만 원, 200만 원, 셋째가 3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지금 뭐 올라갑니다. 하여튼 전에 비해서는 네,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소장님의 노력으로 우리 양구군의 신생아가 이 출산 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생아가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여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3월에 양구군과 한림대학 병원하고 그 MOU를 체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체결 협약 내용에는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지역 주민 입원실 선배정, 그리고 입원 절차 간소화가, 그리고 신분증 제시로 지역 주민 확인 후 비급여 진료비의 10%를 할인해 준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절차에 번거로움이 있다. 그 진료 카드에 입력되어 있는 주소가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증 제시 또는 주민등록 등본까지 제시하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저 역시 그 진료받으면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아주 그 번거롭고 불편하고 또 불쾌하기까지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요, 이거는 다시 재정비, 재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네. 제가 그 신분증이 있는데도 사전 진료 접수 전에 접수하면서 같이 진료증을 제시를 하는데, 왜 주민등록 등본을 추가로 증거를 요구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주민등록증 갖고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답니다. 주민등록은 양구군으로 돼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주민등록 등본상, 그 주민등록증에는 그렇지만, 그 사는 데가 좀 다른 데로 이주를 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주민등록을 새로 발굴 받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 걸 그냥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병원의 의견이었고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어서 그 등본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럼 뭐 협약 내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저희가 그 춘천성심병원과 그 재정비하고 재협의를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비급여. 그 비급여에는 이미 비급여 그리고 산재 비급여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에 따르면은 그 본인 부담금을 강경해 주는 거는 법적으로 처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안 하고 있죠, 네. 병원에서. 이 비급여에 관해서는 그 병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얼마든지 그 비급여는 그 강경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군수 추천 시 환자 부담 총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이건 비급여하고 관계없는 거겠죠? 예, 이거는 지금 전체 다 포함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그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건강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군수 추천을 받게 되면 10% 할인이 된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에 지금 이 군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인 혜택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몰라서 안 했을 것 같은데. 홍보는 계속 그 MOU 체결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예. 사실 그 눈여겨 이렇게 그 본인한테 딱 그 닿지 않는 그런 거는 조금 약간 이렇게 안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속적으로 상황에 좀 대해서는. 홍보 네, 좀 네.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군수 추천이 어떤 경우에 군수 추천을 받는지 네.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죠. 네, 그거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한림섬신병원에 입원돼 있는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다 추천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그 추천서를 지금 판단을 할 때 이 사항은 좀 어려운 저소득층에 주로 해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저소득층은 있고 그 나름대로 또 네, 혜택을 볼수 아울러서 있을 테고요. 재정비 재협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보고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리아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